여러분들 사진 찍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좋은 곳. 요즘 코로나 시절이라 거의 못 갔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놀러도 못 가보고. 물론 뭐 다들 가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한번 특집 수도권 어디까지 가봤어? 라는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수도권의 웬만한 곳은 다 가봤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서울로 20살 때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26년 넘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뭐 전국적으로도 전국도 엄청 다녔죠. 여러분 20살부터 제 나이 될 때까지 26년 동안 더 사신다고 하면 26년 동안 하루에 1년에 한 군데만 가도 26군데입니다. 한 달에 한 군데 갔으면 몇백 군데겠죠. 네. 그러니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취미도 사진에다가 또 뭐 직업도 건축 인테리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 일대도 정말 걸어서, 저는 거의 걸어 다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걸어서 다녔습니다. 정말 빨빨이 걸리고 다녔죠.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 지도는 3개입니다. 구글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지도, 카카오맵을 통한 카카오 지도,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정말 좀 다르게 편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지도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글 지도를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다른 점은 아닌데 좋은 점이 이제 밑에 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근처로 가면 알맞은 사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 구글 지도 베이스로 하고요. 실은 카카오 지도라든가 네이버 지도가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한국형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갈만한 것도 잘 나오고 맛집 검색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훨씬 더 좋고, 구글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외국 여행 갔을 때 최고고, 한국에 여행 오시는 외국 분들도 구글 지도로 항상 검색해서 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놀러 갔다 정도 생각하시고, 제가 대충 한 50여 군데를 뽑아놨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순서대로 한 번씩 그 지역별로 봐서 이런 데가 왜 좋은지 다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20년 넘게 세상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만 갔어도 벌써 몇백 군데를 다녀왔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의 분들은 저희 또래신데 그분들은 많이 여행을 다니던, 이제 여행을 시작하던 세대라서 아마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20살이 넘어서 다니는 곳과 20살 이전에 다니는 곳은 매우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본을 익선동을 뽑았어요. 익선, 종묘, 그 다음에 뭐 세운상가, 여러분들 잘 모를 만한 윤동주 기념관, 그 다음에 5대궁, 우리나라에 5대 궁이 있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런 베이스를 기준으로 그 중간에 또 껴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그 주변에 있는 삼청동, 가해동, 개동, 그 다음에 통인동, 서촌길, 그리고 청계천까지. 청계천 가면 또 명동으로 연결되고 서울타워 가야 되고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서소문 역사공원도 있고 동대문 DDP도 있고, 그쪽에 볼 게 굉장히 많죠. 용산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고, 당연히 여러분들 수원 베이스로 아마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테니까 수원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한 수원에 그래도 유명한 곳들, 수원 근처에서 갈 만한 곳,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부모님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안 가보셨을 것 같은 영흥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왜 얘기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적어놓은 곳에서 왼쪽에 쭉 적어놓은 곳에서 안 가보신 데가 혹시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보세요. 이제 방학도 시작됐으니까 시험시험 사람들 많은 곳은 또 위험하다고들 하니까 이런 것들 지금 가시면 어디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가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도 좀 그래서 서울 근교 수도권 근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갔는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곳들 몇 군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아니면 많은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익선동을 뽑았어요. 익선동은 정확히 표현하면 종묘 왼쪽입니다. 지금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 여기가 어디 갔니? 여기가 저기 경희궁. 그다음에 여기가 덕수궁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입니다. 이렇게 5개의 궁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청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오른쪽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사이가 바로 북촌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삼청동이 있습니다. 대학로는 오른쪽 편에 있죠. 해화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 근처가 대학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종로, 을지로 가운데가 청계천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네, 대부분 사대문성 안쪽에 보면 갈만하고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서울의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면 한 600년 정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600년이냐? 조선왕조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은 의외로 서대문 안에서 보면 지도를 봐도 의외로 옛날에 지어진 동네 치고는 꽤 수직수평으로 이렇게 반듯한 편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계획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대문 안은 사대문 밖과 다르게 실제로 강북과 남으로 나눠지지만 사대문 안은 생각보다 많이 반듯한 형태의 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미리 생각하시고 저는 이 궁 5개는 꼭 한 번씩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덕수궁, 경희궁만큼은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패키지로 묶어서 5개를 한 번에 사면 입장료가 저렴하고요. 여러분들은 만 24세 이하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네, 무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 무료거나 굉장히 저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종묘도 꼭 같이 들리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런 곳을 들리시다 보면 밥을 먹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밥을 먹으러 가시는 동네가 바로 종로 세무서 일대에 있는 종묘 바로 왼쪽 동네인 바로 인사동도 아니고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에 원래는 익선동은 그 경복궁하고 그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궁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살던 거기서 직업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주로 살던 그러니까 안에 궁녀죠. 궁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남자분들은 궁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없었죠. 거세를 해야지만 궁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 여자분들은 출퇴근을 했습니다. 궁녀분들은 다 출퇴근하셨고요. 대부분 이 동네에 몰려 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옥도 많고 작은 골목도 옛날부터 있던 동네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 동네 일대가 전부 다 그런 동네죠. 그래서 쉬운 말로 북쪽에 좀 있다고 해서 이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 창경궁 사이는 바로 북촌이라고 표현하고요. 예, 경복궁을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서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사동과 익선동인데 여기에는 주로 여자분들이 궁녀분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가보시면 아직도 예전 전통으로 밥집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 밥 짓던 분들이 궁에서 밥을 짓던 분들이 인사동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쪽에 가면 한복집도 많고 원래 이런 집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옷을 만들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여기 오셔서 옷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실제입니다. 인사동에 오래 살던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지금은 익선동이 제일 핫하죠. 네, 익선동 안 가보신 분들, 여자분들이니까 다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익선동 꼭 한번 들려보시고, 익선동 가실 때 가까우니까 종묘도 가시고, 조금 더 가까우면 창덕궁, 창덕궁, 창경궁도 가시고요. 창덕궁 가실 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1시간 단위마다 창덕궁 뒤쪽에, 창경궁 뒤쪽에 있는 숨겨진 정원, 비원에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봄, 가을에는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창경궁 같은 경우는 또 재밌게도요. 다른 궁들은 야간 개장을 거의 안 하는데 창경궁 같은 경우는 야간 개장을 합니다. 네. 이름들을 보면 왜 경복궁이고 왜 창덕궁이고 창경궁일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경복궁은 우리나라 법궁입니다. 첫 번째로 탄생한 국이에요. 서울이라는 조선이 서울에 도시를 만들고 한양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궁이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법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적인, 도덕적인 모든 행동들은 다 경복궁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경복궁은 아무래도 정권끼리 싸우다가 보면 많은 피바람이 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3대 왕이죠. 태정태의 3대 왕께서 창덕궁을 직접 만듭니다. 왜?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다. 밤에 악몽을 꾼다. 그래서 창덕궁. 그래서 덕을 펼치자. 그래서 창덕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창경궁은 뭘까요? 네, 모시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부인들, 후궁들도 계시고 부인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창경궁에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원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숨겨진 정원, 비원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 바로 앞쪽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묻혀야 되는 종묘죠. 근데 여기는 종묘지, 묘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는 유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만 모시는 거예요. 영혼만. 유골은 우리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그런 궁 이런데 다 어디 왕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왕릉 앞에 가면 갈비 맛있잖아. 갈비집이 많은 왕릉. 그런 동네가 바로 실제로 능이고요. 종묘에는 영정만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창덕궁, 창경궁하고 종묘를 가로지르는 길은 지금 보건공사를 통해서 지하화시키고 있습니다. 지하화. 그래서 창덕궁과 종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경궁과 종묘가 바로 걸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원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여기에 보면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제 안기부에서 사용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이기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전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가 좀 아픈 공간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네,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픈 공간인데 이 아픈 공간이 미술관으로 탈바꿈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경복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복궁 가신 다음에 어디 또 가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항상
국립현대미술관을 추천드려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도 있고 저 우리 수원 위쪽에 안양 옆에 과천에 과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관이 최근에 다 리모델링 됐고 그래서 훨씬 더 시설도 좋고 내용도 굉장히 좋고 알찹니다. 그래서 꼭 가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특이하게도 여기를 다녀보신 분들 중에 여기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자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대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제가 지도를 좀 뒤로 빼서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한양을 만들 때 궁을 이렇게 5개 정도의 궁을 만들어 놓고 그 길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산을 통과하고 동대문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곽을 만듭니다. 자, 성곽은 왜 만들었냐면 집을 단독주택 같은 걸 지으시면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울타리를 만들면 나만의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품격이라고 그래요. 품격이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양 도성 안에도 이렇게 외곽으로 성곽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곽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양 성곽은 이거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용이 아니고 우리의 인품과 덕을 한껏 뽐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대문이었고 동쪽에 있어서 동대문, 북쪽에 있는 건 북대문이 아니라 자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하문. 이렇게 부르고 서쪽에 있으면 서대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명칭이 옛 명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못 외워요. 그때그때 외우다가 말입니다. 자, 서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 동쪽에 있는 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근데 북쪽에 있는 자문은 죽었을 때만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죽은 이후에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은 사람이 안 다녔냐? 그건 아니고요. 예전엔 자문을 지나고 나면 이쪽 뒤쪽으로, 자문 뒤쪽으로 빨래터, 그 다음에 거기서 빨래했습니다. 왕궁의 빨래는 자문 뒤쪽으로 가서 부암동 쪽에서 빨래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빨래터이면서 장례하는 곳이 장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자문 터널 바로 이쪽에, 그리고 자문이 있는 바로 그쪽이 북악 스카이웨이로 가는 길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가는 길 쪽에 보시면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있는 게 윤동주 기념관입니다. 윤동주 기념관을 안 가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윤동주 기념관은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윤동주 문학관이라고도 하고 기념관이라고도 하죠. 저는 여기를 꽤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든 전시장이고 그다음에 극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알차고 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에 한번 이 근처에 가실 길이 생기시면 윤동주 문학관에 들려서 커피 한 잔도 하시고 아주 소박한 느낌의 공간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윤동주 문학관 바로 뒷길은 서울 성곽길입니다. 서울 성곽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자랑해요. 그래서 꼭 한번 운동화 신고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집은 어디 있냐? 윤동주 문학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아주 그럴싸한 밥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을 저는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를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기 위에 X를 눌러야 되는군요. 네. 윤동주 문학관에 가시면 윤동주 문학관 근처에 북악 스카이웨이 길로 들어가는 쪽에 밥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집하고 중국집하고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꼭 들려서 가보세요.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네, 한번 꼭 들려보시고요.
자, 그렇게 돼서 내려오면 삼청동 쪽에도 이제 맛있는 데가 많죠. 삼청동 쪽에는 물론 수제비집이 제일 유명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수제비집보다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던 20 몇 년 전부터 다녔던 그 잔치마리 국수집이 있습니다. 잔치마리 국수집. 그 집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마리 국수를 중간에 예를 들면 정목군 가셨다가 그 박물관 보시고 잔치마리 국수 먹고 가해동길, 개동길 다 다니시고 창덕궁 보고 익선동까지 보시면 밤 새실 겁니다. 하루에 돌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데 한 만에서 15,000보를 걸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아침 일찍 가셔서 쭉 걸으시면 사진도 찍을 게 엄청 많고요. 미쳐버립니다. 북촌에는 사진 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서울 식경 중에 여기 북촌에서 찍은 사진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 기가 막힌 사진 뷰가 많습니다. 꼭 가보셔서 직접 느끼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북촌길 쳐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북촌 한옥마을 이렇게 치면 이 표시 뜨면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사진만 봐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시네요. 이런 한옥길을 건너시고 또 서울 시내가 이런 식으로 하늘에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꼭 운동화 신으시고 꼭 가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나 또는 친한 친구들하고 손 붙잡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기쁨이 되실 겁니다. 가족 단위보다는 연인 단위, 친구 단위를 좀 추천드려요. 가족이 걷기에는 너무 어린 친구나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걷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또래 친구들과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맛있는 맛집은 인터넷 찾으시면요.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동네는 맛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종묘를 가실 일이 있으면 전 종묘는 평생 죽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무조건 가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종묘 꼭 다녀보시고요. 종묘는 전 세계 건축가들이 우리나라에 일부러 종묘를 보러 일부러 오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종묘의 건축물은 전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입니다. 이거 어마무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릴 정도입니다. 제가 종묘를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종묘는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종묘 옆에 가시면 맛있는 냉면집도 많습니다. 냉면집 제가 좋아해서요. 지금 동그라미 저도 다 냉면집입니다. 제가 냉면을 엄청 좋아해서요. 네. 자, 그리고 종묘 건너편에는 이제 세운상가가 시작이 됩니다. 세운상가는 왜 만들었냐면요. 실은 세운상가를 만든 이유는 세운상가는 이렇게고 여기는 다른 상가인데 세운상가가 연결된 건데요. 실은 북한산에서 전기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종묘까지. 이쪽은 경북까지 내려오고요. 참고로 청와대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경복궁 바로 뒤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구경도 가셔도 돼요. 네. 자, 창경궁, 창덕궁 종묘를 통해서 그 전기가 이렇게 서울 남산까지 이어지기를 바랬던 건축가의 마음이 지은 건물이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었다는 거죠. 주상복합 건물이고 세운상가는 현재 리모델링이 한창 중이고요. 실제로 이쪽 앞쪽에 있는 세운상가는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운상가 꼭대기 옥상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서 보시면 아주 멋진 서울 시내의 풍경을 만나실 수 있어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요. 거기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꼭 세운상가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사진이. 세운상가에 꼭 가보시라고 저는 꼭 얘기 드립니다. 뭐 좋은 사진이 나올라나 보겠습니다. 세운상가에 좋은 사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런 전파사도 있고 대단하죠. 진짜 엄청납니다. 세운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뻥 뚫려서 중정의 효과로 해서 이게 옛날 아파트입니다. 이런 현대가 있고 그 안에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 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합니다. 이게 옥상에 올라가시면 옥상에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시면 요거는 내부에 이제 이런 리모델링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옥상에 사진이 안 나오네요. 옥상에 올라가시면 상당히 좋은 장면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런 브릿지 공사가 한창 브릿지 공사가 작업 중이니까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내년 여름쯤 되면 다시 한번 다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또 아주 더 좋은 장면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간이 좀 길어졌군요. 네. 이어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